자, 그 다음이 178페이지 4점. 거기 제목이 산화원원 반응식의 균형 맞추기. 자, 이 부분. 이번 학기에 이 부분 문제가 2개, 3개 정도 나올 겁니다. 이번 학기 중간고사에 가장 중요하게 나올 녀석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산화원원 반응식의 균형 맞추기. 자,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우선 첫 번째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자, 교재에 이런 예가 등장할 거예요. 바로 요렇게. 그 다음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의 예가 하나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이걸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는요. 반응식이 온전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산소가 있는데 여기는 산소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질량 보존 같은 것들도 전혀 맞춰지지가 않아요.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식이라고 하면 우선 문제화되었을 때 첫 번째 문제 형식으로 주어지는 게 이런 꼴입니다. 어떻게 불완전한 반응식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들을 딱 봤을 때 이제 우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첫 번째 1. 자, 제시되는 요 불완전 반응식 상에서 누가 산화되고 환원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 누가 산화되고 환원되는지는 어떻게 찾는 거란 얘기입니까? 바로 각 원자들의 산화수를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각 원자들의 산화수 분석을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표에 나와 있는 그 대강의 가이드라인 있죠. 그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충분히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이 철이온. 철이온이 지금 이렇게 2 플러스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는 3 플러스로 나와 있어요. 자, 모든 원소의 산화수를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이런 식의 산화수대로 이렇게 어떤 원소가 어떤 산화수를 갖는지를 문제에서 제시해 주기 때문에 철이 2가다 3가다 이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철은 웬만하면 2가 3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는 있지만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줘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철 2가가 철 3가가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보시다시피 산화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군요. 2 플러스가 3 플러스로.
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화라고 하죠. 즉 여기 있는 철 원자는 2 플러스에서 3 플러스로 산화수가 커지면서 산화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망간 이온은 뭐 그 자체로 2 플러스니까 이 이온 상태에서는 산화수가 2 플러스겠네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MnO4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산소가 산화수가 뭐죠? 산소가 웬만하면 그냥 2 마이너스 산화수를 갖는다고 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1 마이너스야. 그런데 그런 산소가 4개 있지.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망간은 산화수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바로 7가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저 망간에 전자 배치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만, 오비탈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건 지금 싹 빼고 그냥 전하량 보존 개념으로만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산소가 보시다시피 2-인데 4개가 있잖아. 전체적으로 1-가 돼야 돼. 그럼 얘가 7 플러스가 돼야 전하량 보존이 되죠? 그래서 이때 이 망간은 7 플러스 산화수를 갖는다. 를 산소의 산화수로부터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망간은 망간 7가에서 망간 2가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산화수가 감소하고 있죠.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산화수 증가, 얘는 산화수 감소입니다. 그러면 산화수 감소일 때를 뭐라고요? 아하, 파논.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불완전한 화학 반응식에서, 불완전하다라는 건 지금 뭐 질량 보존도 안 맞고 뭐 아무것도 안 맞죠. 그래서 이런 반응식에서 각 원자들의 산화수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산화수가 변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 변하는 것으로부터 누가 산화했냐, 누가 환원했냐를 우선 원소를 찾아냅니다. 무슨 말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산화 반쪽 반응식을 완성시켜줍니다. 자, 지금 산화 반응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벌어집니까? 철 2가하고 철 3가 사이에서 나타나죠. 그럼 여기에서 철 2가를 써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철 3가를 써봐요. 자, 그럼 여기서 철 2가가 철 3가가 된다고 쓴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적용하느냐. 뭐 온 반응식이건 반쪽 반응식이건 어쨌건 화학 반응식이잖아요. 화학 반응식에서 항상 만족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우선 질량 보존. 자,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의 의미는 뭐예요?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보존된다. 자, 그럼 이때 왼쪽에 철 원자 몇 개 있음이야? 하나. 오른쪽에 철 원자 몇 개 있음이야? 하나. 이거는 뭐 이렇게 그럼 이 경우 반응 전후에 질량 보존을 맞게 쓴 거예요. 그 다음 또 만족해야 되는 게 바로 전하량 보존입니다. 전하량 보존. 아까 그 산연기 중화 반응할 때도 전하량 보존 얘기했죠. 근데 이 전하량 보존은 전우주 어디에서나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반응식에서건 전하량 보존은 얘는 3 플러스 전하량 보존 안 맞죠? 그럼 이때 산화환원 반응에서 전하량 보존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시켜 주느냐? 바로 전자를 추가함으로써 양변의 산화량 보존을 맞추어 줍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얘는 철 2가고 철 3가잖아. 그러면 전자의 전하량은 1-지. 그럼 3 플러스에 1-를 더하면 그게 2 플러스가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전자를 더해주는 이런 행위가 바로 전하량 보존을 완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의 경우는 산화 반쪽 반응식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완결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산화반쪽 반응 했으니까 환원 반쪽 반응 맞춰보죠. 자, 환원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진행돼요? 바로 얘하고 얘 사이에서 진행돼요. 그럼 걔만 한번 써볼게요. MnO4 마이너스 그 다음에 Mn2 플러스. 자, 우선 여기서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질량 보존을 완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양변을 봤더니 어떤 원자가 모자른지 살펴보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여기 있는 망간 하나 있죠? 망간 하나 있죠? 망간 원자하고 망간 원자가 1대1로 있기 때문에 양변에 망간의 질량 보존은 성립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죠? 그럼 이 경우 이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바로 산화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2-잖아요. 즉 왼쪽에는 2- 산화수가 4개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없죠? 그럼 이때 누구의 질량 보존을 완성해야 되냐면요. 바로 산소 2- 산화수의 질량 보존을 완성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때 양변에 어떻게 해주냐면요. 요렇게 MnO4-인데 여기다가 Mn2 플러스라고 쓰고 산소 2-가 4개가 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산소를 그냥 산소라고 안 쓰고 이렇게 산소 2-라고 쓰냐면 여기 있는 산소의 산화수가 2-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량 보존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산소 2-가 여기 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두 번째,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산화 환원 반응은 수용액 중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과연 그러냐? 항상 그렇진 않죠. 수용액이 아니어도요, 산화환원 반응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벌어질 수 있으나 이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거의 100% 물속에서만 그 연구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러분들이 이제 풀게 될 문제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물속에서 진행된다 라는 것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게 용매 조건이 물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여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산소 2- 상태는 물속에서 어떻게? 100% 무조건 H2O의 형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물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쓰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산화환원 반응은 100% 어디서 진행되는 거다? 수용액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 2-가 물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조사를 해보면 항상 H2O 형태로 존재해요. H2O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1 플러스고 이 산소 산화수가 2-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산소 2-라고 쓸 수가 없고 물속이기 때문에 H2O로 바꾸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위식을 어떻게 해요? 바로 MnO4- 한 다음에 Mn2 플러스 한 다음에 4H2O로 바꾸어 써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1번하고 2번을 다 설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왼쪽에 산소 4개 있죠? 오른쪽에 산소 없죠? 산소 모자라는 것만 물을 더한다 라고 보통의 일반학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모자라는 산소를 물로만 저런 식으로 때우느냐?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산소가 모자라는 것을 물로만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산소의 질량 보존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해놓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망간 개수 맞고 산소 개수 맞는데 난데없이 산소를 물로 쓰다 보니 덩달아 누가 존재하게 돼요? 여기에 있는 수소가 덩달아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수소 산화수는 뭐예요? 1 플러스라고요. 산소가 2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때 누구의 질량 보존도 또 생각해 주셔야 되겠어요? 바로 수소 H 플러스의 질량 보존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보세요. 이렇게 쓴 상태에서 오른쪽에 H 플러스가 2, 4, 8, 8개가 있죠? 그럼 오른쪽에도 그 H 플러스를 이렇게 8개로 더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응식을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학책, 중달책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해서 어떻게 하냐면 산소의 개수는 H로 맞추고 수소의 개수는 H 플러스로 맞춘다. 뭐 단순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모든 원리가 바로 이런 식의 산화수를 고려한 질량 보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예요. 오케이, 됐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 뭐 해볼까요? 자, 네 번째, 전하량 보존을 맞춰줍니다. 뭐가 됐건 간에 반응 전후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우선 반응이 끝난 다음 2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H2O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요. 근데 반응 전에는 MnO4 마이너스, 이게 통으로 1 마이너스거든요. 그게 H 플러스 8개랑 공존하게 되면 1 마이너스 하나, 1 플러스가 8개가 있으면 다 더하면 7 플러스가 되겠죠. 얘는 2 플러스예요. 그러면 7 플러스하고 2 플러스의 전하량을 어떻게 만족시켜 주면 될까요? 바로 요렇게. 자, 이런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전하량 보존을 이렇게 전자의 개수로 맞춰준다고 했죠. 그럼 얘가 망간 2 플러스 4H2O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나요? 그러면 이때 얘 완전히 완결이 된 겁니다. 자, 뭐냐? MnO4-에서 망간 하나 있고 망간 하나 있고 됐고 산소 4개 있으니까 그 개수만큼 H2O를 더하고 덩달아 수소가 생기는데 수소가 8개니까 반대쪽에 8 플러스를 더해주시고 전하량 보존 5개를 써주는 거예요. 왜? 이쪽은 전체적으로 2 플러스고 이쪽은 7 플러스니까 두 개를 균형 잡아주려면 여기를 5 마이너스 전자 5개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균형 잡힌 바로 산소 균형 잡힌 반쪽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반쪽 반응에 대해서도요. 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알자 이온 반응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국 얘는 뭔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바로 망간 7 플러스가 전자 5개랑 반응을 해서 결국 망간 2 플러스가 되는 반응이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산소 산화수 2 마이너스죠. 산소 산화수 2 마이너스죠. 수소 산화수 1 플러스죠. 여기도 수소 산화수가 1 플러스죠. 즉 산소하고 수소는 산화수가 안 변해요. 누구만 산화수가 변하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망간 7가가
망간 이가로 된다라는 여기서만 산화수가 변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딱 떼서 놓고 보면 그냥 알짜 반응은 이거죠. 망간 7+가 전자 5개를 반응해서 환원이 돼가지고는 망간 2+가 됐다. 이것이 이 주어진 반응의 알짜 반응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하는 거야. 왜냐하면 망간 2+는요. 우리 자연계에 그냥 망간 2+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망간 7+는 우리 자연계에 절대로 독립적인 망간 7+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전기적 인력이 너무 커서 주변에 음이온 같은 걸 거느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망간 7+는 우리 자연계에 항상 이런 꼴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즉 이런 게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요. 무조건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망간 플러스를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꼴로 바꾸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산소가 포함되고 그 녀석의 질량 보존을 위해 물 써주고 물 여기서 또 수소의 질량 보존을 위해 또 H+ 써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알짜인데 그걸 이렇게 변형을 해준 것이다. 실제 존재하는 꼴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완결되지 않은 반응식에서 산화 반쪽 반응식 써봤고요. 그 다음 환원 반쪽 반응식 완결해 보았어요.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산화환원 반응의 특징을 얘기할 때 뭐라 말씀드렸냐면요. 반드시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의 수가 같아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거 역시 전하량 보존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작성한 산화 반쪽 반응식과 아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환원 반쪽 반응식을 이렇게 병렬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산화하는 전자 몇 개입니까? 하나. 환원하는 전자 몇 개입니까? 5개. 개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이 개수를 최소 공배수로 맞추어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위쪽 반응에다가 이 경우는 양변을 곱하기 5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를 스릉 하고 더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럼 이 경우 위아래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위아래를 더하기로 표현한다. 그럼 위아래를 더하기로 표현하면 이 경우는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위아래를 더하시면 전체 반응식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철 2가 N은 곱하기 5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MnO4 마이너스와 8H 플러스는 그대로 적고 그 상태에서 여철 3가도 5배 그리고 망간 2 플러스 최종적으로 4H2O. 오케이, 됐다.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철 이가하고 MnO4 마이너스가 지금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 개수가 5고 이 앞에 1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바로 최종 상태에서 철 이가하고 MnO4 마이너스는 5대 1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철 이가가 뭐 5몰이 있다. 그러면 MnO4 마이너스는 1몰이 있으면 반응이 완전 진행돼서 당량에 도달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당량이라고 하는 개념도 여기에서 화학양론 개수로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의 이제 화학양론이 또 뭐 준달책이 굉장히 연습 문제가 많거든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얘가 2몰 들어왔다. 그럼 여기는 철 이가는 10몰이 반응을 해야 되겠죠. 왜? 그게 5대 1의 비율이니까. 그런 식의 뭐 간단한 당량 양론 계산이 또 연습 문제 많이 나오니까 또 꼭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을 꾸미는 걸 그걸 산화헌원 반응식의 균형을 맞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반응식의 균형을 맞추라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정을 따라 최종적으로 이렇게 작성했을 때 문제가 연결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따져볼 요소는 이겁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액성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누구하고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산성이다. 뭐 혹은 염기성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화헌원 반응은 거의 100% 어디서 연구된 거라고 했죠? 바로 시흥액 중에서 연구된 것이라고 했죠. 완전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시흥액 중에서 그 뭐냐면 산화헌원 반응이 연구가 된 것이고 시흥액은 항상 뭐 산성 아니면 염기성이잖아. 뭐 중성일 수도 있는데 뭐 엄밀한 중성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웬만하면 산성 아니면 염기성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문제를 읽을 때 산화헌원 반응식 균형 맞추라고 할 때 이 반응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나와 있지만 이 반응이 지금 산성 조건이다 혹은 염기성 조건이다라고 제시가 돼요. 그러면 이게 문제를 푸는데 영향을 주느냐? 억수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있는 산화 반쪽 반응식, 환원 반쪽 반응식으로부터 전체 반응식을 작성했잖아요. 자, 요까지는 아직 액성이 뭔지 굳이 고려하실 필요 없어요. 한 다음 이렇게 반응을 다 만들었다. 질량 보존도 다 맞고 전하량 보존도 다 맞구나. 됐죠? 그리고 여기는 이 전도 여긴 5개 여기에서 소거돼서 없어져서 지금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계수 다 일치라고 해서 전체 반응 뚜껑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다시 문제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문제에 이 반응이 산성 혹은 염기성 어쩌고 저쩌고 액성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만약 산성이라고 되어 있다면 전체 반응식 다 봤을 때 산성이라고? 산성에서는 이렇게 H 플러스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지. 이것을 보고 진짜 산성 조건으로 진행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산성 조건이니까 그 수용액 플러스가 뎁다 많겠죠? 가 지금 이런 식의 전체 반응의 반응물처럼 활용이 되는 거예요. 산성이라 했다면 반식상에 H 플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 산성이라고 했으니까 반응식상에 H 플러스 있구나. 오케이 하시고 넘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말은 결국 뭐냐면요. 산성 조건에서는 사실 뭐 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반응식상에서 H 플러스는 나타나게 돼 있겠지. 왜냐하면 H 플러스의 질량 보존을 위해서 도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H 플러스는 중간 관역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용액 자체가 산성이라고 한다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당연한 걸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게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염기성일 때. 그 염기성일 때는 이 상태에서 조금 다르게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염기성하고의 차이를 위해서 제가 이 산성에 대해서 조금 강조를 해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액성 조건까지 이렇게 고려해서 다시 한번 반응식을 검사하시면 그게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써놓은 게 이게 앞서까지 산성 조건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철이가하고 망간 사이에 산화환원 반응을 균형을 맞춰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온전한 반응식이에요. 자, 근데 이때 여기서 약간 실험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 철이가 있죠. 물에 녹아 있으면 물론 이것도 음이온에 따라 약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투명합니다. 그리고 H 플러스도 뭐 당연히 투명하고요. 이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철이가도 뭐 기본적으로는 투명합니다. 근데 이제 뭐 물속에서 약간 색을 띌 수 있어요. 약간 뻘구리한 색을 띌 수 있는데, 공이 이제 뭐 이렇게 완전 탁하게 이제 막걸리처럼 이렇게 탁한 그런 색깔, 약간 색깔을 띌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망간 이가도 기본적으로 투명합니다. 근데 물론 약간 옅은 뭐 그린, 옅은 레드 이런 게 약간 나타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뻥 뚫리는 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투도 투명하죠. 그런데 이때 재밌게도 이게 색깔이 있어요. 그것도 무지막지한 색깔을 띄어요. 그래서 이제 책마다 쟤를 이제 색깔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책마다 어떤 책은 얘가 바이올렛이다. 근데 또 어떤 책은 퍼플이다. 이렇게 책마다 뭐 저자마다 약간 표현이 다른 거죠. 우씨, 그럼 뭐가 맞느냐?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바이올렛, 보라색이라고 하는 거고요, 퍼플, 자주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되세요? 안 될걸? 바이올렛인데 약간 붉은 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퍼플인데 약간 파란 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서로 반대의 색깔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MnO4-는요, 바이올렛이라고 쓰건 퍼플이라고 쓰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는 색깔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얘는 다크예요. 다크. 진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색깔이 큼해요. 진짜 색깔이 진짜 진해. 색깔이 너무 진해서 이게 너무 암흑의 색깔이어서 그냥 딱 이게 약간 푸른 빛이 도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약간 빨간 빛이 도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암흑의 색깔이어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어차피 약간의 색깔을 띌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투명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시꺼먼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 색깔은 다 묻히고 얘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꺼매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 시꺼맸던 것이 완전 반응이 다 돼서 당량점을 지나 이 녀석이 완전히 다 소모됐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얘가 완전히 다 소모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전부 다 투명한 상황으로 바뀌겠죠. 그럼 이건 사람 시각적으로다가 굉장히 그 아무렇지도 않은 거겠습니까? 사람 시각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입니까? 네, 굉장히 큰 변화라는 얘기예요. 바로 어떻게 돼? 이 망가는 셀프 인디케이터. 자, 인디케이터 우리말 번역이 뭐였어요? 바로 지시약이죠. 지시약. 특정 화학 조건에서 색깔을 띠는 물질을 지시약이라고 하죠. 지시약. 그래서 여기 있는 MnO4-는 스스로가 지시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기본적으로 MnO4AQ 수용액은 다크합니다. 그런데 당량점 이후 MnO4- 모두 소모되면 색깔이 어떻게 된다고요? 투명. 투명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MnO4-의 색깔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MnO4-를 어떻게 저기서 지시약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산화 환원 반응에서 용액 전체의 색깔이 투명하게 돌아서는 순간, 그 순간이 뭐라고요? 당량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당량점이 순간이다라는 얘기는 기억하시죠? 왜 저번 시간에도 막 무슨 뭐 당량점 하면서 내가 영화 얘기 해줬잖아요. 그거 그 낮에는 남자가 사람, 공주님이 매, 밤에는 그 남자가 늑대, 뭐 공주님이 사람, 그거. 그때 그 둘이가 만나는 순간이 해가 딱 질락말락하는 그 순간에 둘이가 만날 수 있다고 했죠. 당량점도 그 순간이에요. 뭔 말이냐면 얘 때문에 시꺼맸다가 그 시꺼먼 게 투명 말락 그 순간이 바로 이제 당량점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MnO4- 스스로 지시하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 생각을 끄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해요. 그래서 이 MnO4-의 성격이 이러하다는 걸, 실험적으로 이러하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얘를 이용해서 산화원원 실험 같은 것들을 학교에서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됐다. 지울게요. 자, 아까 산화원원 반응식을 완결할 때 용액 전체 액성이 산성이냐 혹은 염기성이냐 중요하다고 했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이 MnO4의 성격을 동시에 엮어서 하나를 말씀드릴 건데, 이 MnO4-는 앞서의 산성 조건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Mn2 플러스가 됩니다. 색깔 뭐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투명하다고 했죠. 약간 아주 옅은 그린이 나타나긴 하는데 뭐 이거의 비열바는 아닌데 이거 시커멓고 그냥 거의 투명합니다. 자, 어쨌거나 저기에 있는 그 산성 조건에서 일을 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이제 놀랍게도 얘가 짜자자잔, 얘가 염기성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얘가 슉슉 슉슉슉슉 슉슉슉 뭐로 바뀌느냐? 바로 MnO2 솔리드로 바뀝니다. 그걸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산화수 조사해 볼까요? 어쨌거나 산소는 2-죠. 웬만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망간은 몇 플러스가 되겠어요? 산소 2- 있는 채로 보시다시피 그 두 개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려면 망간은 4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염기성 수용액에서는 MnO2 솔리드가 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있는 이 MnO2 솔리드는 재밌게도 브라이트 옐로우 침전이랍니다. 여러분 침전 기억하시죠? 침전 그 무엇이냐 그거 그 이온결합 화합물인데 물에 안 녹는 거 침전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바로 이 MnO2 솔리드가 그런 일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색깔이 굉장히 밝은 노란색이에요. 이 뭐냐면요. 이 뭐라고요? 다크라고 했죠. 지옥의 색깔 다크. 시꺼매. 용액 전체가 시꺼맸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당량점을 지나고 나면 시꺼맸던 게 사라지고 바닥에 노란색 가루가 깔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잘 봐. 시꺼먼 게 싹 사라지고 바닥에 노란색 가루가 싹 깔려. 이것 또한 눈에 잘 띄겠어 안 띄겠어? 뎁다 잘 띄어. 아시겠죠? 그러니 이 염기성 조건에서도 여기에 있는 MnO4- 스스로 지시약으로 작동할 수가 있다.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염기성 조건에서 반쪽 반응식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요렇게 염기성 수용액에서 환원 반쪽 반응식을 완성해 봅시다. 자, 어쨌거나 지금 MnO4- 어쨌거나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MnO2 솔리드가 되는 거죠. 이걸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산소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산소가 4개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MnO2 솔리드 속에서는 산소가 2개가 있죠. 우선 망간 개수는 맞고요. 그래서 망간 개수는 맞는데 산소가 4개고 산소가 2개지. 그럼 산소 차이가 나면 그걸 뭐로 메꾸라고 했어요? 바로 물로 메꾸라고 했어요. 물에서의 산소 산화수나 여기서 산소 산화수나 똑같이 E-, E-니까 산소 개수 차이 나는 거는 뭐로 메꿔라? 바로 물로 채우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가 생겨요? 수소가 생기네. 자, 그러면 이 수소 개수만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바로 H 플러스를 더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산소 개수 차이만큼 물로 더하고 수소 개수 차이만큼 H 플러스로 더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전체적으로다가 전하량을 보는 거죠. 자,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얘도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럼 여기도 정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는데 얘는 1-고 얘는 4+죠. 다 더하면은 3+잖아. 그럼 여기다가 전자를 3개 더해 주시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MnO4-와 여기에 있는 MnO2 사이의 환원 반쪽 반응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뭐가 존재합니까? H 플러스가 존재하죠. 근데 조건을 뭐로 잡았어요? 염기성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염기성에서는 H 플러스가 보시다시피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염기성에서는 H 플러스 농도가 극도로 낮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식상에 H 플러스가 뚜시 존재하는 건 곤란하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해서 요렇게 바로 양변에 OH-를 더해 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는 H 플러스를 소거하기 위해서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H 플러스를 소거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 H 플러스하고 OH-가 만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바로 산염기 중화 반응인 물이 냉큼 되거든. H 플러스하고 OH-는 반응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H 플러스가 4개가 있으니까 OH-를 4개를 더하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바로 MnO4-가 4H2O가 되고, 자, 이쪽은 MnO2 솔리드의 2H2O 더하기 4OH-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H 플러스 개수만큼 OH-를 더해서 그걸 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 뭐 할까요? 양변에 똑같이 물이 있네. 얘를 어떻게? 나가리 소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 반응물 쪽에 H 플러스 있어요, 없어요? H 플러스 없어졌죠? 염기성 조건이기 때문에 수용액 중에 H 플러스가 많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물 쪽에 H 플러스가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만족하는 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이 바로 환원 반쪽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체 또 반응식을 완결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쪽 지울게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화 반쪽 반응이 됐건 뭐 환원 반쪽 반응이 됐건 혼자 진행되는 반응은 없다고 했죠. 반드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앞서 환원 반쪽 반응식을 써봤듯이 산화 반쪽 반응식도 써봐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산화가 철 2가가 철 3가가 되는 터라 저 둘로부터 만들 수 있는 산화 반쪽 반응은 그냥 이게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 환원 반쪽 반응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화 반쪽 반응, 환원 반쪽 반응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산화 환원 반응에서는 항상 누가 일치돼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일치돼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 이 위아래에다가 곱하기 3 해서 위아래에 뭐를 일치시킨다? 최대 공배수를 일치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더해서 전체 반응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더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가 소거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요렇게 철 3가가 이가군요. MnO4 마이너스와 반응을 하고 그 다음 수용액 중이라 물이 있어요. 그것이 철 2가로 바뀌고 3가군요. 그 다음 MnO2 솔리드 침전이 됩니다. 염기성 조건이라. 그 다음 OH-이온이 일부 생성이 되죠. 이것이 바로 염기성 조건에서의 균형 잡힌 전체 산화환원 반응식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실 산성이다, 염기성이다의 근본적 차이는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반쪽 반응식을 맞출 때는 어떻게? 양쪽에 첫 번째 질량 보존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원자가 있느냐, 여기는 어떤 원자가 있느냐. 그 개수만큼 더해주면 되는데 이때 묘하게도 모든 산화환원 반응은 물속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산소 2-의 개수가 모자른다? 그럼 그걸 H2O 형태로 보충을 하고요. 그 다음 H수소가 개수가 모자른다? 그러면 그때는 H 플러스 형태로 수소 개수의 양변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산성이건 염기성이건 뭐가 됐건. 그리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전하량 보존을 위해서 전자를 더하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죠. 근데 이때 만약에 얘가 염기성 조건이라고 하면 수용액 중에 표현되는 H 플러스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 H 플러스를 어떻게 소거하기 위해서 양변에 OH-를 더해 H 플러스를 물의 형태로 바꾸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개수 일치시켜서 전체 반응식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산화환원 반응식 균형 맞추기는 굉장히 이번 시험에 잘 나올 거니까 연습을 충분히 해두셔야 됩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서 MnO4-가 스스로 지시하기여서 염기성 수용에서 MnO2 솔리드가 된다. 이런 거 외워야 되느냐?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 산화환원 반응식 균형 맞추기를 할 때는요. 지금 현재 액성이 뭐다 다 주고요. 그때 누가 환원하고 누가 산원한다라는 그 대상을 다 줍니다. 주기 때문에 염기성 조건에서 얘가 MnO2 솔리드가 된다는 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 자꾸 보게 되면 이게 막 자연스럽게 외워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가적인 실험적 설명을 같이 해드린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돼?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고 문제 그대로 제시가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의 이제 산화환원 반응식 균형 맞추기는 또 엄청나게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숙제를 또 올려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를 또 충실히 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아쌤이 이제 여러분들 성적을 다 처리를 해가지고, 아마 그 성적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부모님들께 다 보냈을 거예요. 그랬는데, 애석하게도 여러분들, 숙제, 그 다음에 시험, 잘 아직 완결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00%다 완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숙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서 어서 유아쌤한테 제출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 너무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혀 숙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서 내가 좀 곤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숙제 된 것까지만이라도 빨리빨리 제출을 하시고 그 유아쌤한테 검사를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숙제가 너무 많이 밀려 있잖아요. 너무 많이 밀려 있으면요. 지금 당장 받은 것부터 하세요. 지나간 건 됐어. 그래서 지금 당장 받은 것부터 해결을 하고 시간을 약간 남겨서 전에 걸 해결을 해서 여하튼 제출을 하시면 유아쌤께서 성적 처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되돌려 드릴 테니까 그렇게라도 최대한 숙제를 어느 수준까지 마무리해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다 못 풀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요 4장이 끝나버렸습니다. 네, 됐다. 그리고 이제 줌날체 5장부터 이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바로 기체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몇몇 일반학 책은 초반에 그 오비탈과 관련된 양자역학으로 책이 시작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줌달책은 고전화학 혹은 고전역학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부터 기체와 관련된 고전역학, 고전화학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요.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